안녕하세요. 고창석 PD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여기 구글에다가 디지털 휴먼을 검색을 해서 그 결과를 좀 띄워놨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AI 인플루언서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렸는데, 그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그게 되게 흥미로운 주제라고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래서, 많이 봐주신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이제, 근데 AI 인플루언서는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일종의 스타 비즈니스를 한 거죠. 그래서 가상의 캐릭터를 만들어냈는데, 사실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캐릭터를 만드는 거는 오래 전부터 했던 일인데,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을 안에 넣어서 그 가상의 캐릭터가 마치 이제 살아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보여지게 하는, 그래서 그 이제 AI 인플루언서라고, 그래서 이제 이름이 붙였는데, 스타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는 않는 거죠. 왜냐면 주로 이제 유튜브에서 뭔가 활동하는 인기가 있는 사람들을 유튜브 스타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으로 보통 얘기를 많이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팔로워들이 많은 경우를 이제 인플루언서라고 얘기를 하니까, 인플루언서라는 개념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AI 인플루언서라고 해서 가상의 캐릭터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고, 마치 스타처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 상황이 되고, 광고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음악도 발표하고, 마치 가수나 모델, 연기자로 활동을 이렇게 하는 그런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그런 현상을 굉장히 흥미롭게 바라봐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상의 캐릭터를 좋아한 거는 최근에 나타난 일은 아니죠. 만화 주인공이라든지, 그 다음에, 우리 무슨 카카오톡 하든 카톡에 보면 그 캐릭터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 하는 라인에도 그 캐릭터들이 있고, 캐릭터 샵에 보면 거기에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나는 어떤 캐릭터를 좋아한다 그러면서 그 캐릭터가 이제 그려진 옷이나 물건 이런 걸 사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일본 만화, 아니면 우리 웹툰 같은 경우에 거기 나오는, 주인공을 좋아해서, 코스튬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여러 가지, 옛날부터 이건 이제 세상에 없는데 가상의 캐릭터를 마치,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받아들이고 좋아한 거는 꽤 오래된 일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게 마치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활동을 하는 거고, 훨씬 더 그러면 단순히 만화에서 본 캐릭터 이런 게 아니라 뭔가 저 캐릭터가 살아있는 듯한 느낌을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겠죠. 예. 그리고 이게 산업적으로도 수익을 상당히 낼 수도 있고, 그래서 의미가 있는 비즈니스로 이제 발전을 해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AI 인플루언서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특히 콘텐츠 분야에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AI 인플루언서라는 거는 조금 더, 그러니까 이게 스타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좋아해주고 하는 걸 내가 만들어내겠다라는 건데, 그거보다 조금 더 넓은 개념으로 전체를 아우르는 개념이 디지털 휴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휴먼은 인간이잖아요. 인간인데 앞에 디지털을 붙여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명명을 한 건데, 사실은 컴퓨터 그래픽으로 뭔가 캐릭터를 만든 거죠. 근데 캐릭터에 인공지능 기능이 들어가서 마치 인간처럼 이 캐릭터가, 물론 가상의 세계, 모니터 안에서지만, 가상의 세계와 모니터 안에서 그렇게 움직이는 거지만, 그렇게 이제 뭔가 동작을 하고 인간처럼 이제 반응을 하고 하는 정도 수준까지 기술적인 발전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디지털 휴먼이라고 부르고, 디지털 휴먼이 앞으로 사실 우리 사는 세상에 여러 가지 사실 영향을 줄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도 많이 되고 있고, 이게 앞으로 굉장히 크게 성장한 산업이라고 보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이 되고 있죠. 제가 이제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얘기 드린 메타버스라고 하는 게, 이제 컴퓨터 그래픽으로 가상세계를, 이제 만들어 놓고 컴퓨터, 이게 일종의, 이 참
사이버 세상에 가상 세계를 만들어 놓는 거죠. 그 안에 근데 내가 이제 제가 직접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가상 세계, 저는 현실 세계에 있어야 되니까 나의 분신인 아바타를 사실은 그 가상 세계에다가 만들어 놓고 그 아바타를 내가 이제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그 아바타가 원하는 말을 하고, 그러니까 내가 말하면 그 말을 똑같이 아바타가 이제 하게끔 그렇게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가상 세계에서 뭔가 이제 서로 이제 소통을 주고받고 하는 세상을 이제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 그걸 뭐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실제적으로 제가 이제 메타버스에 관심을 갖는 건 이게 앞으로 굉장히 의미 있게, 특히 이제 Z세대라든지 그 아래 이제 알파 세대들이 이거를 굉장히 친근감 있게 받아들이고 뭐 당연하게 아마 이런 가상 세계를 받아들이게 될 거라는 이제 그 컨텐츠 소비자들의 변화 뭐 이런 부분도 있지만, 제가 사실 관심을 갖고 있는 건 가상 세계 안에서 공연이라든지 이런 이제 컨텐츠가 가상 세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실제로 컨텐츠들이 제작이 되고 있고, 그 컨텐츠를 저는 아직 이제 그 컨텐츠를 뭐라고 보통 얘기는 안 하는데, 저는 이제 이걸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이제 제가 이름을 붙인 거죠.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해외에서는 이제 공연 같은 경우는 이제 버추얼 콘서트라는 개념으로 부르더라고요. 근데 이제 버추얼 콘서트라는 그 단어도 이게 좀 혼재가 좀 돼 있어서 그냥 유튜브로 라이브 하는 것도 버추얼 콘서트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게임 캐릭터, 그러니까 아바타로 그 가상세계에 나타나서 공연을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것도 버추얼 콘서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정확한 이름이 정해져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데, 저는 그거를 이제 메타버스 컨텐츠라고 부르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그런 아바타가 공연을 하는 형태의 그런 거를 메타버스 콘서트라고 얘기를 하면 되지 않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얘기가 좀 옆으로 샜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런 가상 세계에서 일어날 여러 가지 공연이나 그런 것들이 앞으로 많이 벌어질 거고, 근데 우리가 이제 가상 세계에 들어가면, 나도 만약에 어떤 공연을 보러 들어가고, 어떤 딴 사람도 뭐 공연을 보러 들어와서 아바타로 거기 있다고 하면, 그 공연장에는 가수도 물론 이제 그 라이브로 어딘가에서 공연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실시간으로 동작, 모션 캡처하고 페이스 모션 캡처가 돼서 실시간으로 그 사람이 공연하는 거가 아바타의 모습으로 공연하는 거를 우리가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 가상 공간에 또 뭐가 필요하냐면, 공연장에 뭔가 안내를 해주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람을 써서 뭐 외부에 있는 사람이 아바타로 들어가서 그럴 수 있지만, 실제로 앞으로 그런 내부에 무슨 안내를 해주거나 하는 그런 거는 인공지능이 아바타 형태로 그 안에 있으면서, 그래야 우리가 친근하게 마치 사람인 것처럼 대할 수 있으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디지털 휴먼인 거죠. 디지털 휴먼이 아바타로 그 공연장, 가상 공연장 안에서 어디를 안내해주고 하는 역할을 앞으로 해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걸 가상 세계,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컴퓨터 안에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할 때, 누군가 안내를 해주거나 아니면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를 앞으로는 디지털 휴먼이 해주게 될 거고,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거는 다르게 보통 얘기를 많이 할 때는 AI 어시스턴트라는 얘기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이제 비서 같은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뭐 AI 휴먼이라는 표현도 쓰고 있고, 굉장히 이제 이것도 딱 정해진 용어가 딱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디지털 휴먼이라는 용어를 가장 많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 같고 해서 얘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야, 얘기 앞에 오늘 얘기가 좀 많이 길었네요.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걸 보면 여기 뭐 여러 자료가 굉장히 사실 많습니다. 디지털 휴먼 하면. 얼마 전에 그 엔비디아에서도 디지털 휴먼 관련돼서 자기들이 이제 언리얼 엔진 가지고 이 디지털 휴먼을 만든 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죠. 이게 언리얼 엔진은 사실 엔비디아가 아니라 에픽 게임즈군요. 어쨌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여러 회사들이
디지털 휴먼 관련된 얘기를 하는데, 뭐, 각 회사마다 자기들이 이제 만들고 있는 그런 디지털 휴먼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마치 보면, 사람하고 거의 흡사할 정도. 지금 이제 그 페이스 모션 캡처 수준이 굉장히 높아졌고, 컴퓨터 그래픽 수준이 굉장히 좋아졌기 때문에, 이제 뭐 거의 사람하고 똑같은 수준의 그런 이제 디지털 휴먼을 저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게 뭐 깜짝 놀랄 정도 수준인 거죠. 예. 그래서 지금 방금 아까 거기서 봤고, 이게 또 다른 회사에서 보여주는 디지털 휴먼 이제 영상인데,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다는 건 이게 그만큼 이제 사업성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사실 그냥 외모로 보면 사람하고 거의 똑같은데, 이게 이제 AI가 들어간 디지털 휴먼인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는 라이즈 오브 디지털 휴먼이라고 하는 그런 것까지도 이렇게 만들어서 보도를 했네요. 이거 이제 페이스 모션 캡처를 하는 거잖아요, 실제로. 네, 이렇게 영화에서 그동안 많이 썼던 건데, 이걸 앞으로는 그냥 일상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활용을 하게 될 그런,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얼굴 움직임이나 이런 것도 이제 사람 그대로 동작을 캡처해서 할 수 있고, 이게 사람 동작을 그대로 이제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인공지능이 들어가서 인공지능이 자체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게 디지털 휴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인공지능을 우리가 사람의 모습으로 이제 가상 세계에서 만나게 될 거고요. 실제로 뭐 이런 연구들이 워낙 많이 돼 있고, 기술적인 발전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로봇 그 기술까지 들어가게 되면 이제 가상 세계에서만 이제 디지털 휴먼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저희 현실 세계에서도 로봇 형태의 그런 디지털 휴먼을 만나게 되는 거죠. 인공지능 인간을 현실 세계에서도 만나는 게 될 건데, 그거는 이제 로봇 공학까지 발전이 돼야 가능하겠죠, 실제적으로. 근데 그 로봇 공학은 아무래도 현실 세계에서 만드는 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그거보다는 가상 세계에서 이런 디지털 휴먼들을 활용해서 우리가 굉장히 생활에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뭐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뭐 이거 관련돼서 관심 있는 분들은 자료가 워낙 많으니까 그걸 한번 보면 되고, 디지털 휴먼 관련돼서는 오늘은 이제 개괄적으로 제가 얘기를 좀 드렸는데, 조금 각 회사마다의 뭐 그런 특징이나 이런 것까지도 제가 얘기를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뭐 앞에 얘기가 좀 길어져서 여기서 약간 줄이고 다음에 또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